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 본부장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저희가 또 다양한 이야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갑자기 좀 시장이 올라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지금 비트코인이 87,000, 그러니까 3% 올라섰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지금 2,000달러 선을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들 같이 예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대비해서는 크게 변동성은 없고, 근데 이게 XRP 자체가 ETF 승인 기대감이 좀 지금 시장에 나오고는 있어서 일주일 기준으로는 성적이 굉장히 좋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7% 이제 일주일간 상승을 하면서 138달러 나타내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은 그 트럼프 토큰 이야기를 제가 이따가 해드릴 건데, 오피셜 트럼프가 이제 시가총액 많이 내려가서 저도 이제 찾는데 한참 걸렸는데, 오피셜 트럼프가 8%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또 여기 보시면 진짜 수직 상승한 게 보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본인의 SNS에 오피셜 트럼프에 관한 홍보성의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상승을 했는데 그 상승폭들이 이제 8%나 이루어졌었는데,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11달러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였었지? 40달러 정도 넘어갔었을 때 68달러가 넘어갔었네요. 요 68달러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아직까지는 좀 바닥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들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개인 지갑 신고에 관한 의무화 이제 발의가 됐어요, 법이. 그래서 민주당이 발의한 이제 정부가 24시간 내 자산을 들여다보는 가상자산 개인 지갑 신고 의무화 반대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또 빠르게 충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다양한 법들이 발의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ETF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ETF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국민청원이 빠르게 나올 만큼 이 개인 지갑 신고 의무화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거래와 자산을 누구나 이제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정부가 언제든지 개인 지갑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치다라고 하면서 그 청원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글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좌 거래를 할 때 그 개인 거래를 신고를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은행 쪽에 요청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거래했던 내역이 모두 다 이제 국가로 귀속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탈세 혐의다 막 이러면서 이제 국세청이 조사를 한다 이랬을 때 정말 탈탈탈 털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금융거래 모든 것들에 관한 정보를 이제 정부가 제공을 받는 건데, 이게 좀 저는 법적으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음에도 이 가상자산에 관한 그런 나의 거래 내용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 한 명 한 명을 뭐 개인 사업자로 보고 그렇게 우리가 또 국가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점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겠지만, 그래서 빠르게 청원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크립토 투자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청원에 관한 이제 제한된 어느 정도 이제 몇 명이 모여야지, 5만 명이 모여야지 그게 이제 청원이 되는데, 이제 그게 좀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쪽으로의 이제 수급이 다시 되돌림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난주에만 1조 넘게 순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순유출 1,500억 원 가량이 순유출이 돼서, 요건 이제 비트코인 ETF 플로우인데, 이제 비트와 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ETF 플로우상으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87,000 이제 넘어서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거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만약에 89,000달러가 돌파되면은 25억 달러의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89,000달러 돌파하는 경우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에서 이제 하락에 베팅을 했었던 25억 달러의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84,000달러를 하회할 경우에는 13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롱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숏 포지션이랑 롱 포지션 같이 보시면은 그래도 상승에 베팅을 한 게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 반대네요. 하락에 베팅한 게 훨씬 많았네요. 그래서 여기 25억 달러가 강제로 이제 청산하게 되면은 요때 또 가격이 급격하게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은 뭐 시장에 악재가 크게 없는 한 그래서 여기 청산 가들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지금 87,000에서 8,000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89,000까지 갔을 때 추가 상승의 범핑 가능성들 염두를 해두시면서 시장 대응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서헤이즈 비트맥스 창립자가 암호화폐가 이 11만 달러에 도달을 할 것이다. 그런 주장을 또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76,500달러의 지지선을 시험하기 전에 11만 달러까지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76,500달러의 지지선을 시험을 한 이후에 상승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요거는 이제 하나의 견해로 보시면 되고 그 지금 페드가 양적 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진 않았는데 그 미국 국채를 연준이 조금 이제 원래 이렇게 그 국채를 막 팔아냈었거든요. 더 많이.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양을 줄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단순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지금 안 하네라고 해서 좀 매파적일 것이야라고 보는데 그 이면에서는 이제 국채 쪽으로 해서 양적 그 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일반 투자자들이 좀 알기에 조금 더 심도 있는 한 단계 더 들어간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트럼프 리스크를 조금 감내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제가 경제톡에서 나중에 좀 자세히 풀어드릴 거라서 그거는 이제 저랑 같이 거시경제 보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요거는 예전에도 아마 우리 랩소디가 제일 먼저 전해드렸던 것 같아요. 금을 사용해서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다, 매입할 수가 있다. 금을 팔아서 그 얘기는 이제 가장 먼저 전해드렸는데 이제서야 관련 기사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사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보아인즈 가상자산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 아예 이제 백악관에 있는 암호화폐 자문위원회에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그 금 보유고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국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예산 중립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트럼프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백악관에 계신 분이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한 내용들이라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의 신빙성은 있다. 근데 처음에는 한 투자은행에 약간 뇌피셜식으로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 좋고 그리고 사실 애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신시아 로미스 의원이 발의한 비트코인법 안에 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용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법안의 골자는 이제 5년 내에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도록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법안을 내세운 이유도 미국의 국가부채 절감의 효과 때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알고리즘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미국의 부채를 비트코인이 일부 갚아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크립토 시장을 잘 들여다보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미국에게 좋은 그 미국 국익을 위한 그런 법안들입니다. 잘 들여다보면.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크립토를 선택한 경향이 많은 만큼 이 부분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이 트럼프 행정부의 비트코인 그 육성화는 암호화폐 시장 육성화는 불가피하다. 이런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소식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1.7% 상승을 하면서 85,000달러까지 올라왔었고 지금은 8만 이제 7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완화, 인플레 일축으로 구만 회복 가능성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오늘 그 시장에서 그 우리 국내 주식 시장만 보더라도 관세 영향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시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호 관세 부과해서 관련한 입장을 조금 유연하게 하겠다 그런 소식이 조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파월 의장도 약간 비둘기파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21일 이동평균선은 85,200달러 수준에 이제 형성이 됐고, 각종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강세로, 그러니까 이전 강세로 좀 전환이 됐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알트코인도 하락 추세 채널을 벗어났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매수하기 좋은 구간으로 지금 현재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만 회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9만대 또 상당한 저항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따른 뭐 시장의 대응들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센시아 루미스 이제 의원의 어떤 발의된 법안을 보고 백악관에서 금을 이제 팔아서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일단 이 센시아 루미스 의원이 아예 이제 대놓고 보유한 금 이제 팔고 그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라고 이제 본인이 직접 본인 등판을 해서 주장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뉴욕 비트코인 인베스터 위크에 참여를 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이 1974년 시세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이제 현재 시세로 매각을 하면은 엄청난 차익금이 생기거든요. 거기에다 이제 보유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 포트녹스에 있는 금을 이제 보겠다라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의 일환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시고는 하는데, 일단은 지금 그거를 현재 시세로 재평가를 한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방식을 적용하면 매년 20만 개씩 5년간 구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납세자의 세금은 단 1달러도 사용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 있다. 금에 관한 재평가, 그러니까 금에 관해서 수익을 낸 것만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차분히 매집을 하자. 그렇게 해서 미국의 국가 부채를 줄이자.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사실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이 8,133톤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저장됐을 때 온스당 42달러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지금 시세로 이제 반환을 하면은 이 7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와, 이게 진짜 금 장기 투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돌반지 파셨나요? 저는 팔았는데 예전에 팔았는데, 자, 아무튼 이제 미국 정부의 이런 금으로 인한 수익을 이제 비트코인 매집에 사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 이야기를 해볼게요. 파키스탄이 인여 전력을 활용해서 비트코인의 채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랑 외국인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디지털 전략을 강조를 했고요. 과거는 이제 반암호화폐 입장이었는데 그것과 이제 상반된 입장을 파키스탄 정부도 지금 내세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은 이제 국가 차원의 블록체인 전략을 논의를 하면서 우리 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여는 첫 창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청년 시대한테 일자리를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걸로 채굴이라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요거 채굴은 우리가 이제 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반감기가 지나고 비트코인 더 이상 채굴이 안 되면 도태된 산업이긴 합니다. 근데 요 전력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잉여 전력을 활용해서 채굴을 하고 그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얻게 된다면 경제적인 가치가 지금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도 요거를 좀 노리고 있는 게 있는데 파키스탄 정부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오늘의 또 핫토픽이죠. 마지막 뉴스가 될 텐데요. 트럼프가 이제 밈코인을 다시 급등시켰습니다. 그래서 SNS에 자신의 이제 트럼프를 칭찬했어요. 자신의 이제 밈코인을 또 칭찬을 하면서 해당 토큰이 단기간에 10% 이상 이제 급등을 했고, 그때 이제 시장에 영향이 있었고요. 12.3달러를 돌파하면서 주간 최고 기록을 내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일시적으로 밈코인 부분에서 10위권을 진입을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가총액 하위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해서 90%가량 하락을 했는데 오랜만에 또 이 밈코인을 띄워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밈코인 쪽으로의 이제 움직임이 일시적으로 있었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 가격대는 유지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고점 대비해서 90% 빠졌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 체크해 보시고, 요거는 이제
XRP ETF 관련한 신청 사들인데요.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 좀 풀어 드릴게요. 그래서 XRP ETF 관련해서 이야기 준비된 게 이제 폴리마켓 쪽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내일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예고편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도 또 열심히 정리 중이신데 우리 본부장님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짧은데요? 아니야, 원래 평소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짧게 하시면 분주하시네요. 네. 네, 너무 짧으신데. 네. 아이, 이야기 뭐 준비 아직 덜 되셨습니까? 아니, 준비는 많이 아, 됐는데요. 네. 해주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뭐. 네. 일단 애플워치에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뭐 애플워치 먼저 들어갈까요? 자, 보시죠. 애플워치에 카메라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핵심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형의 이제 그 애플워치 2년 안에 애플워치에 카메라를 탑재하고 이를 통해서 AI 기능, 비주얼 인텔리전스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가 마크 거먼이 정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마크 거먼이 정했고요. 핵심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애플워치에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고 표준형 시리즈 모델의 디스플레이 내부에 카메라가 탑재가 됩니다. 애플워치 울트라 디지털, 울트라면 큰 사이즈입니다. 46mm 이상이고요. 디스플레이 내부에 카메라가 탑재됩니다. 울트라에는 디지털 크라운 옆면에 카메라가 탑재가 되고요. 목적은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여 AI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좀 앞으로 볼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목소리 잘 안 들린다고 하시네요. 전단지를 스캔하고 일정 등록하고 음식점 간판을 예를 들어서 인식하는 리뷰 위치를 안내해드리는 약간 그런 내용입니다. 비주얼 인텔리전스가 뭔가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이폰 시리즈 16에 맞게 첫 도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AI를 조합해서 주변 정보를 분석하고 자동으로 액션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예시를 좀 들어드리자면 이벤트 전달 인식하고 캘린더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간판 인식하고 후기 영업 시간을 검색하고요. 이런 내용이고요. 초기에는 외부 모델 기반으로 작동하지만 2027년에는 애플 자체 AI 모델이 구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어팟에도 카메라를 넣을 거라고 하네요. 에어팟에 이제 카메라를 넣는다고 합니다. 에어팟에 카메라가 들어가면 에어팟 요즘 누가 쓰나요? 쓰기는 쓰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애플워치 외에도 카메라 내장은 에어팟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비주얼 인텔리전스 기능하고 마이크 카메라 조합해서 AI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AI 에어러블 로드맵을 이제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그 비전 프로 총괄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시리 AI 대표 바뀐 건 아세요? 몰랐어요.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아주 큰 뉴스였는데 마이크 락웰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원래 이제 비전 프로 총괄이었던 분이 왜냐면 이제 쉬리가 이제 안 좋다고 해서 이제 그 바꿨습니다 사장을. 이거 큰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쉬리 AI 개편 작업을 총괄하는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비전 프로 쪽에 있던 분이고 이쪽 사업을 이제 크게 하느라고 바꿨습니다. 개편을 총괄하는데 비전 OS의 AI 안경도 AR 안경도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메타의 이제 오리온 컨셉과 유사한 방향이라고 합니다. 오라이언, 네. 오라이언하고 네. 예, 죄송합니다. 발음이 오리온.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안 좋아요. 맞아. 오리온 먹고 싶어 배가 고파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라이언, 네. 오리온도 좋죠. 네. 오리온, 네. 애플워치 및 카메라 탑재는 에어팟이 2027년에 이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애플은 이제 애플워치와 이제 그 카메라를 탑재해서 AI 기반의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 이제 어쨌든 웨어러블이 기본적으로 이제 탑재되는 것이 이제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제 여러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은 뭐든지 나오면 이제 잘 팔릴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카메라 나오면 뭐 이렇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킷 옛날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차 오고 막 이런 거. 너무 옛날 사람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소식. 누딩파잉 이거 이제 어떤 블룸버그에 나온 소식인데요.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로 확산된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AI로 만드는 가짜 영상입니다. 딥페이킹이 누딩인데요. 이게 어쨌든 되게 심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2025년 1월 한 달간 올해 상위 10개 누디팡 웹사이트가 총 1,800만 건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딥페이킹 포르노랑 비슷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사용자 익명성에 의해서 자신이 합성된지도 모르고 이제 막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옷 입은 사람의 사진을 기반으로 알몸 이미지를 변환시키는 딥페이킹 기술을 누딩파잉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되게 범죄입니다. 범죄. 주 대상은 일반인, 셀럽, 동급생, 전 연인 등 비동 기반이고요. 이 어떤 약간 악의적인 의도로 하고 팔리기도 합니다. 이게 거래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악의적으로 이제 전 연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어쨌든 그렇게 하고 이 수치가 왜 위험한 기술 장벽이 무너지면서 과거에는 GPU나 AI 전문 기술이 필요했는데 현재는 웹 기반 툴이고 템플릿을 적용해서 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약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구나 접근이 가능해지고 청소년들이 특히 많이 재미로 많이 하고 이게 좀 많이 되고 거래도 많이 다크웹이나 이런 데서 거래도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아주 저렴하게 거래도 많이 되고 있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페런트들이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이렇게 누딩팡이 이제 이 앱을 지금 금지시키고 있다고 할 정도로 너무하네요. 이렇게 네. 지금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거래를 이렇게 금지할 정도로 심각하고 합성인 줄 알지만 실제 벌어지지 않은 일로 고통받는 일반인들이 그럼요. 너무 많아서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고 사실 이렇게 성적 대상화와 디지털 락인까지 찍히고 본인들은 모르고 있을 정도로 이게 사실은 피해자는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일로 고통을 겪는 일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이게 법제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합성인지 알아도 사회적 낙인은 현실적으로 파괴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장난으로 누구나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너무 범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은 아직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캘리포니아나 버지니아 등에서만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나머지 주에서는 아직 법제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디지털로는 사실 이게 법이 현실적으로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네요. 이게 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한국은 2021년부터 비동의 딥페이크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비동의. 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이제 어떤 딥페이크에 대해서만 이제 하고 있는데 최대 5년 징역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글로벌 국가에서는 이제 입법이 미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플랫폼 규제가 어렵고요. 사실은 이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했다고 이제 되면 이게 잡고 나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했는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면 처벌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못 잡겠네요. 못 잡으면 네. 이제 처벌이 힘듭니다.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야. 자기 얼굴인지도 애매하고 이러면 아리까리 합니다. 네. 딥페이크 포르노는 단순 기술이라고 착각한 이용자나 다수가 존재하고 비동의 사용자가 이제 여성 피해자가 절대 다수인 게 또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리고 페미니적인 구조가 다수 내포되어 있고요. 플랫폼이 특히 책임을 회피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 플랫폼이 이걸 다 지워줘야 되거든요.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제 이게 플랫폼에 신고를 하면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지워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누구나 이게 약간 플랫폼이 미온적인 게 문제입니다. 그걸로 돈 버니까요. 예, 대부분 제3자 동의라는 콘텐츠란 이유로 삭제를 지원하거나 방치하는데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이건 사실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이거는 사실 법제화가 돼서 금지시키거나 이거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전 이거는 정말 법제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피해를 입고 괴로워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정말로 이건 법제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대응 전략이 제한되는데 정말 이거는 누가 좀 국회의원이 좀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좀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이거 해주면 정말 저는 표 많이 가져가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글로벌 단위의 딥페이크 범죄의 공조 수사 체계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블로킹만 해주셔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못 보게 해주거나 막아주셔만 돼도 됩니다. 사실은. 네. IP를 막아주셔도 되고요. 딥페이크 제작, 배포, 플랫폼 법적 책임 부과 방심위 같은 데 이거 좀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네. 기술적 대응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AI 기반의 진입 판별 솔루션 같은 트루픽이나 센서티 같은 걸 도입하시면 됩니다. 이거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해드리잖아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기술이 이미 도입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를 피해서 제가 이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네. SNS 플랫폼의 자동 감지나 블라인드 알고리즘을 하면 필수합니다. 이거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요. 방법을 다 말씀드리는데 안 하시거든요. 네. 네. 교육 및 윤리 인식 같은 것도 제고해 주시면 돼요. 교육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딥페이크의 비윤리성이나 범죄성에 대해서 청소년 대상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교육이 정말 부족해요. 이 청소년 교육이나 학생 교육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야 됩니다. 커리큘럼에. 대학생들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윤리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나는 교양 과목에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지금 이 기술은 앞서가는데
교육이나 법제 같은 걸 못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빨리 좀 넣어주세요. 네,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 필요하시면 제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강의를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지털 동의라는 개념을 교육 과정에 넣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3자 동의라는 이런 것들을 어떤 커리큘럼이나 어떤 약관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꼭 약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숫자는 트래픽 통계가 아닙니다. 사실 1,800만 뷰라는 건 1,800만 번의 성범죄입니다, 여러분. 가상의 성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통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범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게 통계가 아니고요. 1,800만 번의 성범죄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피해자 동의 없이 디지털 음란물은 명백한 폭력이고 기술사회법이 동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이뤄진다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두가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발 좀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고통받는 많은 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이게 다시 한 번 더 좀 해줬으면 생각이 듭니다. 네. 누딩 파잉 없어졌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일론 머스크는 지구 정치란 걸 합니다.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지구 정치. 예. 제가 요즘 신조어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예. 네. 네. 일론 머스크가 하는 지구 정치 뭡니까? 요즘에 정치를 땅에서 안 하고 하늘에서 하고 있습니다. 돈 벌고 있습니다. 하늘로 돈 법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는 스타링크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땅으로 하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보시면 지난해 스타링크하고 스페이스X를 통해서 163억 원을 벌었습니다. 매출 163억 원의 매출을 했고 성장률이 74%입니다. 163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지구 정치입니다. 이게. 정치를 통해서 163억 달러 벌었습니다. 수익의 원천은 위성 인터넷 가입자가 증가했고 산업연산 그다음에 국방정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장 등에서 이들의 전략적 가치고요. 민간항공 해상통신 시장을 확대해서 이 정도 돈을 벌었습니다. 가히 지구 정치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벌었고요. 트럼프와의 관계 글로벌 확장을 리스크 이제 이렇게 해서 벌었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벌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어떤 스타링크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진짜 적은 경쟁사가 없습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만 이제 국경과 외교가 문제고요. 사실 이런 게 리스크입니다. 본인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의 혐오에 이런 게 본인 자체가 경쟁사입니다. 제가 볼 때 진짜 적입니다. 네. 이런 게 문제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지구 정치를 하고 있다. 네. 대단하네요. 대단합니다. 네. 테슬라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에 잠깐 올랐는데요. 또 떨어질 겁니다. 맞아요. 어쨌든 스타링크는 기술보다는 정치에 더 민감한 산업이고요. 사실은 정치로 더 뜬 산업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어떤 기술력보다는 기술은 똑같아요. 기술이 발전된 게 없어요. 정치를 할수록 더 뜨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정부의 인프라로 이제 떴고 규제가 우대돼서 떴습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 로비하고 있잖아요. 필요 없는데 계속 쓰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일단 해놓으면 계속 인프라를 AS로 돈을 계속 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 정부의 진입 제한이 좀 있습니다. 인도, 프랑스, 브라질, 중동 일부 국가고요. 그다음에 기술 정치 이슈에 연계 보이콧이 좀 있습니다. EU나 디지털법의 압박을 좀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가 좀 있고요. 이런 부분에 이제 좀 힘듦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 정치라는 단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지구 한번 정치. 볼게요. 얼마나 퍼져나가는지. 네, 지구 정치를 하고 있다. 전 세계로 이제 뻗어나가고 있다. 위성을 통해서 지구 정치를 하고 있다. 지구 정치를 계속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이게 봤더니 그 군사 쪽으로도 국방부한테 보고도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열심히 보고받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 이제 뭐 도지부뿐만 아니라 이제 국방부 장악도 했더라고요. 2달 만에 제가 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서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어떤 식이냐면 서사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이게 보니까 X로 이제 여론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기업가로 하고 있죠. 이제 뭐 그다음에 정치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는 모델이 없었어요 그동안. 이렇게 정치라는 처음 어떤 패러다임을 새로 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아침 방송에서는 최근에 이제 딸이 틴보그 딸이 성전하는 딸이 있어요. 예, 알아요. 아들이었는데 예. 틴보그랑 인터뷰를 했어요. 음. 이제 단절을 2022년에 아버지하고 이제 단절을 하고 본인이 이제 틴보그랑 인터뷰를 한 딸이 있어요. 성전한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는 제가 잠깐 시간이 없어 못 하고 있는데 그 11명의 아들에 관한 자식에 관한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거 제가 내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을 것 네. 같아요. 아 이름이 너무 희한하고 대리모로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대리모로 자식을 그렇게 많이 낳은 사람 처음 봤어요. 저는. 예, 자식을 11명을 낳았는데 대리모로 절반 이상을 낳았습니다. 네, 사연이 재밌습니다. 예. 괴짜예요. 예, 그리고 이제 첫째가 새쌍둥이에요. 예, 장난 아닙니다. 예, 그것도 재밌습니다. 네. 아 성장. 아 그리고 이 그 약간 혁신가 뭐 이런 걸 하는데 자식 농사는 혁신이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키웠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 드리겠습니다. 자, 오픈AI 메타가 인도 시장을 진출해서 이제 릴라이언스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릴라이언스가 아닙니다. 릴라이언스입니다. 릴라이언스. 네. 생태계 게임 체인저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고 핵심 내용은 이제 오픈AI는 릴라이언스와 제품 세일즈 파트너십 협상 중입니다. B2B 중심의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메타는 AI 기반의 이제 신규 산업 개발을 위해서 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릴라이언스가 어떤 회사냐면 이제 인도 최대의 기업이고 델코, 클라이언스, 교육, 헬스케어 전방위를 확장 중인 이런 기업입니다. 핵심은 어떤 거냐면 AI에 관련된 걸 할 것 같습니다. LLM 출시를 가능하고 이제 AI에 관련된 걸 양쪽이 양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관련해서 할 것 같고요. 인도는 AI의 어떤 새로운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도가 저는 자생력 있는 쪽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꾸 외국 자본은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약간 인도가 좀 식민지화 되는 게 아닌가. 여기가 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도가 예전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예전에 식민지 이런 땅들이 식민지화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AI나 이런 빅테크들이 동남아나 이런 인도나 이런 땅들을 또 식민지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은 다 빅테크나 이런 나라들을 그래서 각 나라들을 다 식민지화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인도가 약간 이런 기업들이 다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테크들이 다 가서 그래서 약간 유금두금 같은데 지금 인도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같이 자체 성장을 못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14억 인구고 영어나 힌두어나 다국어 시장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영국이 식민지화돼서 영어를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많습니다. 좋은 인력들이. 그래서 이제 디지털 인프라가 폭발적이고 이제 약간 5G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 어쨌든 영어를 많이 쓰는 좋은 인력들이 많습니다. 그 수학이 잘 돼 있고 공대가 발달돼 있고 그래서 이게 좋은데 어쨌든 파트너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글도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아마존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도 이제 맺고 있는데 어쨌든 자체 인력은 없고 어쨌든 파트너십을 맺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트너십에서 뭔가 좋은 걸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체 인력은 없고 식민지화된 어떤 하부 구조의 어쨌든 뭐라 그럴까 이제 파운드리 같은 약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반의 뭔가를 교두부를 확보하지만 하청 기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긴 하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면서 자체 기업보다는 이런 어떤 하청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식민지화되는 약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생기면서 뭔가 브랜드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디지털 인도는 이제 AI 인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뭐 씁쓸하지만 우리나라도 좀 뭔가를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 정도도 고마워야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이 정도도 없으니까 뭐 투자도 아직 안 되고 있고 뭔가 좀 안타깝네요. 인도 같은 것도 없으니까 폭스콘 같거나 TSMC 같은 것도 없으니까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어쨌든 대만 같은 것도 없으니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파운드리 같은 물론 있죠. 우리도 삼성전자 같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안타깝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되게 상징적인 건데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아세요? 아니요.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약간 기억이 안 나요. 선전 기간이거든요. 네. 미국의 소리라고
저희가 이제 저희 때는 지금은 이제 영어 방송 것들이 많고 영어 공부할 때 이런 접할 게 많았는데 우리 저희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영어 방송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AFKN이라고 이제 2번이 이제 미국 방송이 있었고 영어 공부할 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 방송이 없어서 이런 걸로 영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라고 해서 미국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뉴스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나 AFKN 뉴스를 이제 2분 뉴스 같은 거를 트니미티에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미국의 뉴스를 미국의 목소리라고 해서 이 뉴스를 많이 듣고 이걸 녹음해서 딕테이션 같은 걸 많이 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를 트럼프가 없애기로 했습니다. 자금을 중단하고 해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기로 했는데 해체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없애기로 했냐 했더니 이제 미국이 이제 적자가 심하잖아요. 이런 것도 없으면 해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하고 이제 미국 글로벌 미디어청이라고 있어요. USAGM이라고 이것도 없애기로 했고요. 그죠? 이런 많은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라고 RFA라고 이것도 이제 목소리를 전하는 이런 건데 미 연방 정부의 자금 중단을 해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패권이라고 미국 패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패권을 없애고 이제 주권을 강조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전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미국이 목소리가 전 세계 목소리가 약해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목소리가 점차 약해지고 이제 미국 파워가 붕괴되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냉전 시기에 미국의 정보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게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공백을 중국이 차지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 어떤 지형의 개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럴 수도 있겠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국이 이제 이 패권을 공백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건 별로 이제 중요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제 이야기가 패권은 사실은 총칼이 아니고 이야기거든요. 이야기가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 환호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빈 공간을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것 같고 근데 이런 서사 구조 같은 것들을 없애게 되면서 이제 이게 미국 자체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다고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신은 정말 실리가 중요하다. 이런 허무한 것거나 이런 패권, 공허한 패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실리나 이런 것들 관세를 통해서 정말 힘의 우위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떨고 거기에 또 줄을 쓰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예. 누가 이제 미국 말을 듣겠습니까? 본인의 집권 시기가 중요한 거지 않을까요? 네, 장기적 가치보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제가 집권 이후에는 유산이 없어질 것 같아요. 미국의 유산이나 그건 이제 다음 사람의 예. 몫이라고 남겨두지 네. 않을까. 유산도 없어질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교육도 없어질 거, 자산도 없어질 것 같고 다 없어질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정말 오늘만 살고 말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시는 것 같은데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네. 큰일 날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 다음 소식 보시면 더 큰일 날 사람 같으세요. 이분. 이분 진짜 돈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큰일 날 분이세요. 제가 볼 때. 이것뿐만 아니라 칩스부터 지금 없어졌잖아요. 네. 그거 진짜 없어지면 정말 그 공백을 진짜 중국이 정말 차지할 것 같아요. 이게 계란 굴리기 행사 있거든요. 백악관. 여기에 기업 유치를 한답니다. 원래 이거 명예 행사거든요. 이거 7만 5천 달러에서 20만 달러 내야지 브랜드 로고하고 맞춤형 굿즈 제작하고 VIP 브런치 참석권하고 사적인 백악관 투어 행사를 한답니다. 원래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번에 만들었대요. 외부 행사 대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기업 스폰서를 유치 중이랍니다. 진짜 돈벌이 혈안이 돼 있어요. 이분. 그런가 봐요. 네. 그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왼쪽에 지금 보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거기 토끼 보이시죠? 네. 진짜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후원금은 제클리 케네디가 설립한 비영리 민간재단의 계좌로 들어간다는데 공식적으로 세금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분. 근데 이거 공공 권한을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행위로 이제 연방 윤리 규정이 위배된다고 합니다. 예. 예전 같으면 30초 안에 거절당했을 거라는데 지금 근데 신경 안 쓴다고 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분이 진짜 뻔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취소하는 조건 행정명령도 4천만 달러에 팔고 막 이러시잖아요.
정말 이렇게 막 상업적으로 이번에도 뭐 몇천만 달러 벌겠어 이렇게 20만 달러씩 받으면 로고가 박히는 거에 예. 몇백 군데만 받으면 4천만 달러 되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 이야, 모든 걸 다 돈으로 보시는 약간 우리 트럼프 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또 마크 베이조스 보니까 그 또 이 멜라니가 좋아하는 멜라니가 또 이제 어떤 하는 다큐를 또 틀었더라고요. 네, 그거 말씀 많이 해주셨죠. 네. 돈 많이 받은 거. 아 그거 말고 네, 또 있나요? 예, 멜라니가 또 후원하는 어떤 그 쇼가 있는데 그걸 또 방영하도록 했더라고요. 투 프라임에 예, 그 다큐 말고 또 쇼가 있습니다. 시드 쇼가 있는데 그 어떤 대표를 하고 있는 그 쇼의 프로듀서를 하는 쇼에 그 쇼를 또 틀기로 했다 그러고요. 예, 아 정말 이 베이조스가 정말 돈을 끊임없이 쓰더라고요. 예, 여러분 아마존 주식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러브콜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정말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논조도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요. 워싱턴 포스트가 예, 정말 이 러브콜을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그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고민. 왜냐하면 그 베이조스가 이제 주가 반영이나 이런 것들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근데 그게 반영이 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일론 머스크는 규제 완화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슈퍼팍을 최근에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규제 완화가 테슬라를 위한 규제 완화인지 스페이스X를 위한 규제 완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보시죠. 네, 제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오늘도 랩소디 또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또 마지막 말씀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저희 랩소디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의 총 210억 달러, 하나로 약 31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행사에서 직접 발표된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자 한국 기업 가운데 첫 대규모 투자 선언이란 점에서 주목됩니다. 24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백악관 루즈벨트 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미국 내 4년간 총 21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투자 내역은 자동차 생산 86억 달러, 부품, 물류, 철강 분야 61억 달러, 미래 산업 및 에너지 분야 63억 달러로 세분화됐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건 루이지애나주에 신설된 연간 270만 톤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입니다. 미국에서 철강을 직접 생산함으로써 트럼프발 25% 철강 관세를 피하고 공급망 경쟁력까지 확보하려는 전략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이번 투자의 핵심은 미국 철강 부품 공급망을 강화하는 60억 달러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주 준공 예정인 조지아주 서베너의 HMGMA는 연간 30만 대에서 50만 대까지 생산 능력을 확대, 미국 내 전체 생산 능력을 120만 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AI 자율주행 AAM, 로봇 분야에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슈퍼널 모셔널 등 계열사를 중심으로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이날 발표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가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를 생산하게 됐고 이제 관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며 상호 관세 정책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증거라고 자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 고율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한국 역시 고위험군 국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투자는 단순한 공장 증설을 넘어 변화하는 미국 통상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추가적인 대응도 주목됩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둘러싼 설계 도용 의혹에 대해 국군 방첩사령부가 하나오션에 대해 불입건 결론을 내렸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여전히 이 결정을 두고 유감을 표하고 있어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24일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하나오션이 2020년 KDDX 기본설계 입찰에서 제출한 제안서 일부가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사건을 국군 방첩사령부에 수사 의뢰했지만 방첩사는 법정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이건 처분을 내리고 최근 방사청에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군사기밀보호법과 훈령에는 원본을 보관한 것 자체가 위반이라는 조항이 없고 계약서에도 원본 제출 명시는 없다며 게다가 의혹이 처음 제기된 시점이 2013년으로 10년의 공소시효도 지나 불입건 결론을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사청은 개념설계 보고서의 원본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서약서상 원본 반납 의무가 있었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하고 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향후 다른 방산업체들도 비밀설계 원본을 이미 복원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해당 제안서에는 3급 비밀인 개념설계 내용과 동일한 도표 등 27건이 포함된 사실은 방첩사 조사에서도 명확히 확인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하나오션은 형사적 리스크를 벗게 됐지만 방사청이 행정처분이나 입찰 기준 반영 등 별도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경쟁사인 HD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도용 의혹을 제기했지만 당시 HD의 설계안에서는 유사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의 설계안이 개념 설계와 일치해 논란이 확산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비아디 본사를 전격 방문했습니다. 샤오미에 이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과 연이어 만남을 가지며 삼성의 자동차 전장 사업 확대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입니다. 24일 중국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이재용 회장은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으로 떠오른 비아디 본사에 이재용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아디는 지난해 테슬라를 제치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중국 대표 기업입니다. 이날 이 회장은 비아디 창업자 왕천푸 회장과 직접 회동하며 미래 전기차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2018년 이후 두 번째, 당시에도 이 회장은 비아드와 텐센트를 함께 찾은 바 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2일 베이징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레이준 샤오미 창업자와 만났고 퀄컴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도 동행해 삼성, 퀄컴, 샤오미 삼각 협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첫 전기차 SU7 출시 이후 13만 대 이상을 판매하며 전장 시장에 빠르게 안착했고 퀄컴은 이 차량의 주요 시스템 반도체 공급사입니다. 이번 비아디 방문까지 더해지며 삼성전자가 전장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 유력 전기차 업체들과의 협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처음 베이징 모터쇼에 참가, LPDDR5X 메모리부터 엑시노스 오토, 차량용 이미지 센서, 파운드리 기술까지 완성형 전장 포트폴리오를 대거 선보이며 중국 진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 회장이 강조해온 사직생 메시지 이후 첫 해외 행선지가 중국이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오는 28일 시진핑 주석이 주재할 가능성이 있는 글로벌 CEO 회동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이며 미중 기술 협력에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